기타를 든 노인을 처음 멈춰 세운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소년이었습니다. 이 영상엔 세상 가장 조용한 무대가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다시 꺼내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곁에 누군가 한 명만 있어도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에서 천천히 확인해 보시겠어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믿던 날, 나는 고물상 옆에서 기타를 폈습니다. 그 누구도 들으라고 연주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이대로 사라지고 싶지 않았던 하루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한때는 기타 하나로 사람들 앞에 섰고 박수 소리만으로 밤을 버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은 기억 속에서 슬며시 묻혀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폐지를 줍습니다. 새벽이면 뒷골목을 돌고 낮이면 고물상 옆 그늘 아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등짝에 지게를 맨 채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방에선 한때 무대를 함께하던 사진조차 다 버렸습니다. 마음 한켠에 남겨둔 것들은 남루한 담요 아래 깔려 있었고, 기타는 더 이상 내 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단정지었던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수레를 밀고 언덕을 오르다 무릎이 툭 하고 주저앉았고 그 자리에 앉은 채 한참을 숨만 골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 고물 더미 속에서 낡은 기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저분한 케이스 위로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지만 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끝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건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나였습니다. 조심스레 케이스를 열고 줄을 하나씩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맞지 않는 음정. 그 어떤 것도 정확하진 않았지만 나는 거기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 끝에서 나는 아무 말 없이 기타를 꺼내 들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멜로디는 손끝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내 앞에 멈췄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고 양손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내 손을 바라보았고 나는 기타 줄을 놓지 않은 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확실히 연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날 외면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한 아이는 멈춰 서주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그날 저녁 기타를 다시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다시 기타를 꺼냈습니다. 나를 버렸던 세상에 한 아이가 질문을 던졌고 나는 그 질문에 음표 하나씩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조용히 내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이 자리에 계속 오는 거냐고요? 물론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타를 꺼내 어제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줄을 튕겼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묻지 않았고 묻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이름도 나이도 사연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연주를 했고 아이는 들었습니다. 그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연주는 매번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예전에 무대 위에서 연주하던 곡이 떠올랐고 어떤 날은 기억도 나지 않는 멜로디가 손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항상 같은 표정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종종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무릎 위에 떨어졌고 아이의 신발은 흙먼지로 덮였지만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만큼은 우리 둘 다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덜 조심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연주를 마치고 기타를 덮으려는 순간 아이 손에 들린 음료수 하나가 내 앞에 살짝 내려졌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듯 작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하루였을지 모르지만 나에겐 그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건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도 아이는 특별한 말 없이 나타났고 나는 기타를 들었고 연주가 끝나면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내게 이름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딱 한 명, 이름조차 모르는 아이 하나가 매일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나는 매일 아침 기타를 닫고 싶어졌습니다. 누군가의 기다림이 한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걸 나는 80을 앞둔 나이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냐고요? 내 얼굴이, 내 손이, 내 기타 소리가 세상에 퍼지고 있다니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기타를 정리하던 내 앞에 아이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 영상엔 내가 연주하던 장면이 담겨 있었고 그 위로 숫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회수, 좋아요, 댓글, 그런 것들이 내가 알던 세상에선 없던 낯선 단어였습니다. 아이 말로는 그 영상이 꽤 멀리까지 퍼졌고 어떤 사람들은 예전 무대에서 나를 본 것 같다고도 했다 했습니다. 한때 내 이름을 기억하던 사람들 혹은 내 연주를 기억하던 누군가가 댓글로 짧은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오래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어지러워서 조용히 손바닥으로 화면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다시 들춰졌다는 기분이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유난히 조용했고 기타 줄 위에 손을 올려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세상에 이름이 비친다는 것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나는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동네 청년 하나가 고물상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혹시 그 영상 속 어르신이 여기 계시냐고, 이 동네 분 맞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청년도 끝내 이름을 묻지 않은 채 돌아섰습니다. 그날부터 낯선 눈빛들이 종종 내 자리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나직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움직임을 말없이 지켜보며 기타 줄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튕겼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무대에 다시 서보시라고. 늦은 나이라 생각하지 말고. 음악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연주는 누군가를 감동시키기보단 나를 버티게 하는 기도에 가깝다는 걸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단단했고 내 기타 소리를 기억하려는 듯 숨소리마저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 아무도 모를 그 조용한 떨림들이 내 하루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쩌면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아주 작게 그런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관심 받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원한 건 그저 하루를 버틸 작은 순결이었지. 사람들 앞에 다시 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의 반응이 커질수록 나는 더 작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고물상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자꾸 찾아왔습니다.
연주를 듣겠다고, 사진을 찍겠다고, 영상을 남기겠다고 다가오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점점 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타를 드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려는 연주는 내겐 너무 멀고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원래 이름 없이 지나가는 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관심이 쏟아져도 아이만은 처음과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내 앞에 앉아 하루를 함께 나누는 그 시간만을 지켰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다시 나를 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곡, 딱 한 곡만. 아이를 위한 연주라고 생각하니 손끝이 조금씩 살아났고 멜로디가 바람을 타고 번져갔습니다. 그날 연주는 짧았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 꺼낸 첫 연주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것도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와 나, 우리 둘만의 공기 속에 울려 퍼진 소리였습니다. 그 연주가 끝나자 아이는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힘주지 않은 손뼉 소리였고 그 안엔 아무런 요구도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의 박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앉아 기타를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음악이라는 게 세상과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겠다고요. 내가 그 다리를 원했던 적은 없지만 이제는 그 위에 발을 올려도 무너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도 나는 특별한 계획 없이 기타를 들었고 아이는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은 옆집 할머니가 손에 고구마 하나를 쥐어줬고 어느 날은 지나가던 청년이 커피를 두고 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름도 과거도 무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연주를 기억해주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걸로 오늘 하루는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그 말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고물상 옆에서 기타를 들고 있는 나를 누가 그렇게 불러줄 거라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기타를 조율하고 아이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연주를 마친 뒤엔 늘 그렇듯 기타줄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청년이었고 긴 코트를 입은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내 앞에 와 앉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학생 시절에 기타를 배운 적이 있다고 그때의 선생님 얼굴을 지금 여기서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빛 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의실 한 구석에 앉아 코드를 제대로 못 잡아 낑낑대던 얼굴, 연습도 부족하고 집중도 짧았지만 늘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주 영상에서 내 손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기타를 잡는 손 모양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어릴 적 내 말투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 어딘가를 부드럽게 두드렸고 나는 조용히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반가움이기보다는 어딘가 쑥스러운 감정이 먼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제 음악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해줬던 말들이 종종 떠오른다고 했고 요즘 세상에선 그런 마음으로 연주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려고 꺼낸 기타가 누군가에겐 한 시절의 원점이 될 수 있다니 그 사실이 이상하고 또 기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내게 다시 무대에 서달라고 했습니다. 작은 음악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곳에서 한 곡만 연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스승으로서
한 번만 더 기타를 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주는 늘 가능했지만 무대는 나에게 너무 먼 단어였습니다. 지금의 나는 조용한 바닥에서 살아가는 익명의 노인일 뿐이고 누군가 앞에 서는 일은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에서 접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은 낡지 않는다. 그 기억이 누군가를 움직이고 있다면 나도 다시 한번 그 이름을 꺼내보아도 되지 않을까. 그날 밤 나는 기타 케이스를 열지 않고 그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연습장을 꺼내 손에 익었던 코드 하나를 적어가며 오래전 내가 써두고 지워버렸던 멜로디를 조용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서야 하죠? 그 질문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 넘게 되뇌었습니다. 무대라는 말이 이 나이에 다시 나를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청년이 돌아간 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작은 음악회라고는 했지만 사람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내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기타는 혼자 연주할 때와 누군가 앞에서 울릴 때 그 소리가 아주 다르게 느껴집니다. 결국 나는 고물상 주인에게 짧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연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방에 앉아 있을 테니 혹시 누가 찾으면 조용히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방 안엔 오래전 내 흔적이 그 흐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 놓은 작은 거울, 기타 가방 속에 묻어두었던 낡은 조율기, 무대에서 입었던 셔츠의 단추 하나까지 나는 그것들을 꺼내 하나씩 천천히 닦았습니다. 손끝은 예전 같지 않았고 악보는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음 한 음 꺼내다 보니 기억 속 어디선가 내가 살아있던 순간들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 아이도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내가 자리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고물상 앞에 가만히 앉아 기타를 들고 있지 않은 그 자리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 있었던가. 그 아이의 기다림이 내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습은 더뎠습니다. 소리는 자주 어긋났고 손가락은 자꾸 딴 줄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무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청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은 공연장이 마련됐고 그날의 순서도 정리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준비하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타줄을 새로 갈았습니다. 이 악기를 한 번도 그렇게 정성껏 닦아본 적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셔츠에 주름을 펴고 머리카락도 조심스럽게 빗었습니다. 공연 날 아침 나는 기타를 들고 그 아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름을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이름도 모르고 지냈지만 오늘만은 이 소년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짧고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며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무대, 낯선 얼굴들, 그 가운데 한 자리를 향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입니다. 무대 위에 발을 올리는 순간 나는 다시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박수 소리도 조명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진심 하나로 설 수 있었습니다. 공연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의자가 10줄 남짓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작은 기대를 안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대 뒤 커튼은 낡고 주름졌지만 그 뒤에서 나는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기타를 들고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내가 설 자리까지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중엔 청년도 보였고 고물상 옆 아이도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의자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마지막으로 기타줄을 한번 튕겼습니다. 소리는 약했고 첫음은 아주 조심스럽게 흘렀습니다. 손가락은 떨렸고 기억은 더디게 따라왔지만 하나 둘 조금씩 멜로디가 형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은 오래전에 내가 혼자 만든 곡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단 한 번도 연주한 적 없는, 그러나 늘 마음속 어딘가에만 남겨두었던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고 나는 어느 순간 무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저 소리에 집중했고 지금 내 손끝에서 내 삶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중간쯤 손가락이 잠깐 엇갈렸습니다. 소리가 한순간에 휘었고 내 심장도 그와 함께 움찔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연주보다 진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곡의 마지막 음이 홀 안을 가득 채우고 아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박수를 치지 않았고 그 조용한 정적이 오히려 내게는 가장 따뜻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손뼉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그 조용한 박수가 차례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그 안에서 나를 쳐다보는 여러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이 곡이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그들은 음악 안에서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오자 청년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엔 말이 없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다시 선생님이 되었구나 하는 걸요. 무대를 떠나는 길, 기타는 내 등에 가만히 기대어 있었고 나는 바람 한 줄기에 처음으로 웃음을 내보였습니다. 그 무대가 끝나고 사람들은 잊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기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끝난 날 밤, 방으로 돌아와 기타 케이스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 놓인 줄 다른 손잡이, 그리고 나를 따라온 소리 하나. 나는 처음으로 그 악기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건 과거를 끌어안은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물상 옆 평소 자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알아보는 눈빛이었고 몇몇은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예전처럼 기타를 꺼내 조용히 손끝을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무대 이후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그 거리가 우리 사이를 조용히 단단하게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어도 서로를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악보 한 장을 건넸고 아이는 그걸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 악보엔 내가 무대에서 연주한 곡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선지에 한 새겨진 내 지난날의 시간들, 아이에게 그걸 물려주는 것이 지금의 나로선 가장 진심 어린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기타 소리를 더는 시끄럽다 하지 않았고 청년은 종종 찾아와 수업이 어땠는지, 아이들과 어떤 곡을 나눴는지 짧게 전하고 갔습니다. 나는 다시 무대에 서진 않았습니다. 그날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의 하루는 조금 더 소리에 민감해졌고 사람의 기척에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는 여전히 내 곁에 있습니다. 그게 곧 누군가를 위한 연주가 아니더라도 그 악기가
내 마음을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고물상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한켠엔 기타 소리가 머무는 자리도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기타 치는 어르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아이에게 음악을 알려주는 할아버지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이름도 이제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이 이름 없는 하루에 작은 멜로디 하나를 얹고 다시 천천히 걸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 어딘가에서 또 다른 발걸음 하나가 멈춘다면 나는 조용히 기타를 꺼내 그를 위한 첫 음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사라진 줄만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기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골목에서 한 아이의 귀는 세상에 남겨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조용한 연주를 들은 사람처럼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을 이어가 주세요. 고맙습니다.